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댓글 기능을 마무리를 좀 했고요. 좀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죠?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걸 더 건드린다면은 사실 기능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디자인이에요, 사실. 자, 들어가서 댓글 이거 말고 많은 걸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수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하고 실제로 수정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마이페이지 기능을 만들 거고요. 회원 정보 수정이 가능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 정보 수정 중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수정 가능한 건 아니고 우리가 수정해도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한 상태에서 마이페이지 버튼이 여기에 나와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거는 홈, 노티스, 프리, 로그아웃 이렇게밖에 없는데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이죠.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초기 로그인을 하기 전 상태에서는 사실 마이페이지 버튼은 나올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쵸? 근데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로그아웃 옆에 이 프리 사이에 여기다가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마이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보여줄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거고 여기서 밑에다가 회원 정보 수정 버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비밀번호 확인 한 번 더 하고요. 보통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회원 정보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은 비밀번호 검증을 한 번 정도 더 하죠. 그 작업을 우리도 해주는 거예요. 비밀번호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폼을 보여주고 그 다음 회원 정보 수정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폼 같은 경우는 디테일과 유사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양식은. 근데 이제 디테일은 전체를 다 보여주는 용도였다면 얘는 처음에는 다 보여주는 용도고 그리고 나서 정보 수정, 비밀번호 확인까지 마치고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창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때 입력을 받게끔 하는 애들은 네,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럼 이건 이렇게 하죠. 수정 가능하게 하는데 동기로 중복 체크 닉네임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거랑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못쓰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지금 이 기능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닉네임을 중복을 못하게 막아놓진 않았어요. 그쵸? 그런 상태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죠. 그래서 닉네임 컬럼이 갖고 있는 제약사항 중에 유니크 또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닉네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복이 돼도 될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닉네임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이제 회원 게시글을 보여준다던가 작성자를 보여줄 때 실제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닉네임이 동일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같은 사람이 쓴 줄 알아요. 근데 사실상 다른 회원이다? 그럼 좀 곤란하죠. 물론 권한 체크는 그거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그냥 이제 사용자가 눈으로 봤을 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 닉네임이 1이에요. 근데 내가 글 쓰지도 않았는데 1이라는 사람이 글을 막 썼대요. 심지어 광고 글을 막 썼대요. 그러면 닉네임 1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내가 쓴 게 아닌데 억울한 거예요. 물론 그 관리자는 그 회원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번 이미지가 안 좋아진 회원이 다른 어떤 글들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 글에 동조하는 영향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걸 만들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중복이 가능하지 않게 처리를 좀 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실 회원가입 폼이 없어요. 우리 아직 그거 안 만들었거든요.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만들고 뒤로 밀려왔냐면, 회원가입 폼 우리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입력했죠. 이거 중복 됐나 안 됐나 비동기로 처리하죠. 우리도 이거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를 배우기 전에 얘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건데, 사실은 이 중복 체크 기능 같은 경우도 비동기로 처리가 되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그 비동기는 여기서 해볼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동기로 처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중복 체크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입력값을 넘겨버리면 돼요. 그때 얘가 자기가 그 폼이 걸려있는 두 액션으로 가서 중복 체크를 한번 하고 오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기능까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겠는데? 왜냐면 지금 수정 비밀번호 확인까지 마치고 수정 폼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 이 중복 체크 버튼 눌렀을 때 동기로 넘어간다. 그럼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그럼 빼죠. 이건 빼요. 이건 빼고 그냥 수정 가능하게, 중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폼 안에 폼을 넣어서 이중으로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해본 적도 없고 조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 수정 가능해야 되고 이메일도 수정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애초에 마이페이지에 패스워드 같은 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고, 멤버 테이블에 있는 권한 같은 것도 딱히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름은 바꿀 수 없게 그냥 두고요. 일단 로그인 아이디도 당연히 못 바꾸는 거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자, 수정 폼에 들어갔을 때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 버튼 하나 만들어서 해당 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폼으로 가고,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까지 하고 변경시키고, 이것까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자, 마이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일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비밀번호 확인을 한번 해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지금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력했을 때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데이터 3개 수정 가능하게 인풋으로 뚫어 놓으란 얘기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당연히 물고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 버튼까지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 버튼이 있고 수정 폼이 있고, 여기서 얘네들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변경 말고 그냥 확인이나 수정 같은 거 누르면 얘네가 바뀌는 거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은 얘를 눌렀을 때 비밀번호 변경을 하는 폼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계가 살짝 꼬여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동기랑 똑같아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동기랑 다를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능을 어느 정도 다들 잘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딱히 고민이랄 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기본적으로 동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전부라서 일단 제가 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화면에다가 로그인 했을 때 여기에 버튼 보여줄 거예요. 마이 페이지.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맞을 거고 로그인 했을 때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head.jsp로 왔고요. 왜냐면 얘네를 그려주는 부분이 헤드였잖아요. 그러니까 head.jsp에 버튼을 추가해 줘야 돼요. 여기로 왔는데 자 와서 보면은 로그인 했을 때 보여주는 애랑 로그인 안 했을 때 보여주는 애가 이미 나눠져 있죠. 그럼 마이 페이지는 언제 보여주는 거라고요? 로그인 했을 때죠. 그럼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버튼 나와요? 로그아웃 버튼 나와요? 로그아웃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로그아웃보다 앞에 위치시킬 거니까 저는 위에다가 지금 만든 거고요. 얘를 마이 페이지라고 이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요청이 바뀌어야겠죠? 또 로그아웃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마이 페이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어차피 마이 페이지 처음에 그 양식 보여주는 곳으로 갈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죠? 컨트롤러에 메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로그인을 했을 때 자, 버튼이 나오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요청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메서드 처리가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메서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복사에다가 리스폰스 바디는 일단 필요가 없죠? 우리 어차피 보내버릴 거니까 여기 이름은 그냥 마이 페이지 넣어줄 거고요. 얘는 show my page 정도라고 지어줄게요. 메서드 이름을.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다가 us 아래 멤버에 my page로 가라. 그럼 얘가 누굴 찾아가요? mypage.jsp 파일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청 받는 거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얘한테 일을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JSP 파일 못 찾는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마이 페이지에 넣어줄 애를 그냥 모디파이 같은 거 하나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디테일 같은 거 가져오면 좋은데 우리 지금 디테일에 뭐가 많잖아요. 지워야 될 게 많으니까 어차피 모디파이도 전체적인 양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이름은 마이 페이지로 변경을 해줄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바꿔줄 게 산더미죠. 여기다가 마이 페이지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폼이 필요한가요? 지금 제가 초기에 보여주려고 했던 이 정보들 수정 가능 상태인 거는 그냥 회원도 정보 수정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얘기인 거고 일단은 이만큼만 보여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폼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폼 지울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지울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폼 닫는 거 지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당겨줘야겠죠? 이렇게. 이러면 줄바꿈도 결주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씩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뭐였지? 가입일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이름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개수도 딱 맞네요. 깔끔하군요. 그리고 이런 배지 같은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자 그러면 일단 건드려줘야 될 거가 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인풋 입력받는 거는 일단 지금 보여줄 게 아니죠. 인풋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텍스트 에리아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수정 버튼 얘는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 이름을 바꿔주고 얘도 뭐 당연히 수정을 좀 해줘야겠지만 일단은 뒤로 가기 정도는 살려놓을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보여주면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줬고 그 메서드가 JSP한테 리턴을 하고 있고 그 JSP까지도 만들어줬더니 화면은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거면 얘를 전 여기로 뺄 거고요. 뒤로 가기 그냥 살려놓죠. 여기로 뺄 거고, 이제 실제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야 돼요. 자, 이걸 보여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기로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RQ에 들어있는 로그인드 멤버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헤드에서 이 요청 넘길 때, 여기 마이페이지로 넘길 때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같이 넘겨줌으로써 컨트롤러 안에서 얘가 그냥 바로 넘길 게 아니라 DB 한번 갔다 온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회원 정보에 대한 걸 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RQ에 로그인드 멤버를 저장하기 전이었다면 갔다 와야죠.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를 저장하고 있죠. 실제로 RQ가 로그인 했을 때 세션, set attribute 해가지고 이런 키로 이런 값을 저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RQ 객체가 사용할 수 있게 본인 변수에다가 갈아 끼워 넣어주는 것까지 완료를 한 상태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우린 지금 댓글 기능에서 이 유저 닉네임을 또 안 떠? 저도 안 뜨기 시작했네요. 이거 왜 이럴까? 일단 다시 로그인하면 되긴 하는데 그날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안 나오더니 오늘 또 나오네. 댓글에 본인 닉네임 가져오는 이 기능, 이거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마이페이지에도 RQ를 그냥 사용해도 돼요. 얘가 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할까? 이건 좀 나중에 보죠. 일단은 마이페이지 JSP에 가서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RQ에 있는 걸로 가져올 거예요. RQ. 로그인드 멤버 가입일은 누구예요? origdate. 지금 get 안 써도 되는 거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RQ.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로그인 ID, 여기도 띄어쓰기 해주고 이만큼 복사를 다 할게요. 자, 이름은 네임에 들어있겠죠? 닉네임은 닉네임에 들어있을 거고, 전화번호는 셀, 폰, 넘이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을 거고, 이메일은 이렇게 갖고 있겠죠? 이거 변수명들 기억 안 나시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로그인드 멤버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멤버 객체예요. 그쵸? 멤버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였으니까 이 멤버 객체가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여기 있는 애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나오나 일단 한번 볼까요? 잘 나오네요. 그쵸? 문제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비밀번호 확인하는 양식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니니까 잠깐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뒤로 가기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갈아 끼워주고, 여기 온클릭 이런 거 필요 없죠? 타입 버튼. 얘는 버튼을 쓰지 말고요. A를 쓰죠? 그냥 간단하게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A를 쓰면. 그래서 클래스 앞에 두고 뒤에 href 여기에 지금 현재 멤버의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요청 주소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패스워드 체크하러 보낼 거기 때문에 저는 멤버까지 그냥 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항상 이름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체크 패스워드 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체크 패스워드. 자, 그럼 이걸 눌렀을 때 이 요청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요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아직 저 버튼 디자인도 안 했어요. 이거 옆으로 밀어야겠죠. 이거 밀려면 간단하게 얘한테 플렉스 주고 justify between 이런 거 하나 주면
얘가 갈라지겠죠. 이 상태에서 얘 눌렀을 때 지금 매핑된 거 없으니까,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멤버 컨트롤러에 가서 이런 것도 하나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가 체크 패스워드 이름은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얘도 이런 이름으로 JSP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얘는 로그인을 복사를 하죠. 로그인을 복사해서 이름을 체크 패스워드라고 만들어 줄게요. 얘 들어가 보면 로그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체크 패스워드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폼이 필요한가요? 얘는 필요하죠. 비밀번호 입력하고 나서 내가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입력한 비밀번호 가지고 서버로 한번 넘어가야 돼요. 폼 그냥 둘 거예요. 액션만 이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인 아이디, 근데 이거는 입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데이터 꺼내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비밀번호는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살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 얘는 이름만 확인 정도로 바꿔줄게요.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도 살려놓죠. 일단 여기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까처럼 그냥 RQ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보여주는 걸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마이 페이지, 이거 자꾸 이 상황에서 씹히네요. 에이. 에러가 났다가 돌아오면 RQ를 못 찾는구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을 때 그때 RQ를 못 찾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왜 뭐라 그래? 오타가 있나? 아, 맵매버라고 했네요. 맵매버. 이런. 자, 이렇게 아이디 찾아주고 비밀번호 입력받게.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뭐 틀렸거나 하는 경우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그 체크는 스크립트에서 해도 되고 서버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서버 쪽에서 진행을 할게요.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액션에 do 체크 패스워드 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결국 우리가 입력한 값을 뭔가를 넣고 나서 얘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바디가 달려야겠죠. 왜냐면 비밀번호 체크를 이제 할 거예요. 했을 때 뭐 입력하지 않았다 혹은 뭐 틀렸다 라는 거 유틸에 있는 JS 히스토리백 같은 걸로 돌려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회원 정보 수정하러 가야 되죠.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쓸 게 아니네. 리스폰스 바디를 달 게 아니었네요. 얘를 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세 가지나 있으니까, 유사한 기능 하는 거 세 가지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걸로 골라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do 체크 패스워드, 얘도 이름 do 체크 패스워드 해주고, 다 됐을 때는 모디파이로 넘겨줍시다. 실제로 수정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요 안에 로직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로그인 패스워드 하나를 받겠죠? 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받아온 걸 가지고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검증하는 거 유틸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이거 패스워드 검증해주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 거죠. 이거 가능해요? 이건 못 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건 리스폰스 바디가 달려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애였어요. 여기서 이제 뭐 써야 돼요? RQ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JS Return on View 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메시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넣어주고요. 히스토리백으로 돌려버릴 거니까 true
오랜만에 써서 기억이 잘 안 나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검증해야죠. 이제 내가 입력받아서 넘겨받은 이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파라미터가 실제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 갖고 있는 비밀번호랑 일치하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RQ에 있는 get logined 멤버가 갖고 있는 get login 패스워드 얘랑 equals 비교를 해야 돼요. 로그인 패스워드랑 얘네가 같으면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경우니까 이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건으로 걸러서 막아야 되는 상황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앞에다 느낌표 하나 달아줘도 되는 거고. 검증을 해주고 나서 return rq.js return on view 해주고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얘도 히스토리백으로 돌려버릴 거니까 true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얘네 둘을 거치지 않았다면 실제로 성공했겠죠? 그럼 모디파이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할 때 db를 갔다 올 필요가 굳이 없죠. 어차피 내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니까. 근데 그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미 RQ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 패스워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렇대요. 새로 고침을 안 했죠? 또 날라갔네. 자, 어쨌든 입력했어요. 이거 왜 뭐라 그래요? 없어서 modify.jsp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실패를 해요. 입력을 안 해요. 막아주겠죠.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입력해요. 막아주고. 왜 못 막아? 아,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오케이. 잠깐만. 다시. 이게 한 번씩 로그인된 멤버가 갖고 있는 값들이 날아가네요. 이렇게 널이 돼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도 못 보고 있는 거고, 이 에러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지금 물론 로그인을 다시 하면 해결은 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면 문제가 좀 커질 거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틀렸을 때, 그리고 실제로 입력했을 때 이때 modify.jsp로 넘어갈 거니까 하나 만들어 주는데, 저는 이거를 mypage를 그냥 복사할게요. 그래서 modify.jsp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얘를 거의 똑같이 쓰는데 인풋만 넣어줄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modify member 정도로 해놓을까요? 회원 수정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도 지워줍시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가입일 그냥 둘 거고요. 아이디 그냥 둘 거고, 이름도 그냥 둘 거예요. 얘네들만 인풋을 해주면 되겠죠. 인풋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티클 모디파이에서 가져옵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아티클 모디파이 일단 가져와요. 가져와서 바꾸면 되죠. 바꿔놓고 이름은 닉네임, 나머지는 두고요. 밸류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rq.logined member 닉네임. 오케이. 그리고 제목을 입력해라가 아니라 새 닉네임을 플레이스홀더 그냥 닉네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바꿔줘야겠죠? 얘가 전화번호니까 셀폰 이라고 만들어주고요. 얘는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바꿔 끼워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 끼워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럼 원래 기존의 값이 들어있을 거니까 처음에는 플레이스홀더가 안 보이다가 내가 얘를 지우면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는 수정이라고만 이름을 좀 냅두고요. 얘 바꿔줘야겠죠? to modify로 갈 수 있게가 아니라 얘는 폼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보내버릴 게 아니라 그럼 얘는 다시 버튼으로 바꿔버립시다. 수정 운클릭이 아니라 타입은 지워줘야 서브밋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얘가 폼 안에 갇혀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항상 하던 대로 테이블을 감싸고 있는 div 위에다가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쭉 없고 얘가 폼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올린다. 그러면 디자인이 깨지겠죠? 그럴 거면 얘를 같이 올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어차피 폼은 그냥 전송을 위해서 감싸져 있는 양식일 뿐이지 얘가 엄청나게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애잖아요. 그래서 버튼 디자인은 그냥 유지가 되면서 폼 안에 수정 버튼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폼의 액션 부분에다가 to modify가 걸려줘야겠죠.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비밀번호를 정상으로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여기로 넘어왔죠. 얘네들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근데 우리 여기 비밀번호 변경 버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이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이 여기에 위치를 할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처리합시다. 수정 앞에다가 하나 만들고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히 폼으로 전송이 아니라 요청을 보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A 태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href 만들어서 얘는 뭘로 할까? 이름을 패스 워드 modify 해줄게요. 어차피 경로는 지금 다 멤버로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땡땡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겠죠. 잠깐만, 아니지. 얘네 둘은 둘 다 밑으로 가야 되니까 얘네 둘을 밀고 이러면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붙었다고 한다면 좀 떨어뜨려 줬으면 되는데 붙지도 않았네요. 좀 됐죠? 근데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면 여기다가 마즐 라이트 이 정도. 그럼 좀 더 떨어질 거고. 이렇게. 그럼 버튼 2개 끝났고요. 일단 얘도 없고요. 얘도 없어요. 둘 다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to modify 액션에 걸려있는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컨트롤러로 가서 일단은 to modify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to modify가 여기서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넘어가서 처리해줘야 되니까 to modify 그리고 입력받는 값은 뭐가 필요하니? 일단 아이디는 하나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회원 콕 집어서 수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넘겨받는 데이터 3개 필요하고요. 닉네임과 셀폰과 이메일. 닉네임과 셀폰 너브가 이메일. 제가 아이디는 여기다가 굳이 안 받아온 이유가 간단하게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러에서도 R2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받아오지 않는 겁니다. 받아오려면 그냥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input hidden으로 하나 넘겨도 되죠. 근데 여기서 RQ로 넘기나 컨트롤러에서 RQ에서 꺼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여기다 넘기지 않고 여기서 꺼내려고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검증을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을 했죠. 아니다, 우리 아직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무튼 했다고 치고
근데 가입할 때는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수정이 빈칸이 된대요. 여기서 다 날려버리면 그 회원은 그냥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넣어줄 겁니다. 넘겨받는 데이터가 3개니까 셋 다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정하고 어떠한 페이지를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를 달아도 되겠네요. 그죠? 달고 이거 쓸 게 아니라 유틸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유틸에 있는 F가 아니지? JS 히스토리 백 해서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위에는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셋 다 널 검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하면 돼요? to modify 일 처리하러 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멤버 서비스한테 to modify 라고 하는 이 요청 메서드 만들어주고 인자 세팅해주고 여기서 넘길 때 rq.get logined member id 까지 같이 넘긴다.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여기서는 멤버 레파지토리한테 똑같은 거 넘기면 되겠죠? 자,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고요. 잠깐만, modify. 우리 항상 modify article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이거는 이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거고요.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 수정이니까. 자, 업데이트 멤버라고 할 건데 우리가 기존에 업데이트 할 때 set이라고 하는 얘를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티클 레퍼지토리에 들어있는데 이런 거 널 검증 같은 거 하려고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기는 해요. 의미가 왜 없냐면 컨트롤러에서 넘길 때 애초에 널 검증해서 넘겨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레퍼지토리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네들이 데이터가 안 들어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닉네임 얘는 내가 넘겨받은 파라미터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업데이트 데이트도 같이 해줘야겠네요. 업데이트 데이트 오타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셀폰넘 이메일 이것까지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마지막엔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웨어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항상 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고요. where id는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id를 넣어주겠다. 그럼 얘가 로그인 멤버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름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도 그렇게 다 넘기고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이디 매칭을 해가지고 쿼리를 날려주면은 얘가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을 할 거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요거 JS한테 갈 게 아니라 util에 있는 JS replace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뭘 넣을까? 그냥 이제 회원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디로 보낼까요? 마이페이지로 보내면 깔끔하겠죠? 저 지금 마이페이지로 갈 때 필요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로그인 했나 안 했나만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 이게 실행되는 상태면 로그인 안 했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페이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원정보 수정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우리 또 만들어야 될 게, 네, 잠시만요. 아티클 보고 모디파이에서 얘를 만들어보죠. 두 모디파이. 이제 얘도 만들어줘야 돼요. 패스워드 모디파이. 네, 일단 그 전에 볼까요? 또 로그인드 멤버가 비었어. 세션에 담겼나? 왜 그러지? 쿠키에 담겼나? 그럴 리가 없잖아. 자, 다 바꿔봤어요? 수정하면 수정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수정이 안 됐네? 안 됐네? 이제 됐네? 그러면 이게 문제네. 얘가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RQ가 받아요. 그쵸? 이거 로그인 실행되는 상황이 저기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 두 로그인으로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때 가져온 멤버 가지고 얘가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션에 저장을 했죠. 그쵸? 이거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얘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려면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네요. 안 그러면은 이 세션에 들어있는 멤버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멤버를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애초에 마이 페이지를 보여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를 가져오는 방식 하나, 그리고 하나는 아예 RQ 쪽에서 멤버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얘가 직접 멤버 서비스에 있는 멤버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서 겟 멤버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가끔 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멤버가 한 번씩 사라졌어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그냥 지금 이슈가 발생한 김에 바로 처리하죠. 의존성을 그냥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RQ라고 하는 애가 지금 멤버 서비스에 의존성을 받았다? 이러면은 모듈 간의 결합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꼬인 거죠. 우리가 그 원하는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일단 얘를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얘는 일단 너를 가지게 해도 되겠다. 여기서 멤버 서비스한테 get logged by get member by ID 해놓고 지금 이 로그인드 멤버 ID 얘를 넘길게요. 얘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지금 담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담았어요. 그러면 얘가 멤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끼워 넣어준다.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죠. 얘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비밀번호 일치하고 들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돌렸다. 수정 버튼 눌렀다. 이제 잘 됐죠. 이러면은 RQ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얘는 계속 가져와요. 생성자잖아요. 우리가 RQ를 사용하려고 할 때 RQ가 찍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새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 했을 때는 이거 하나만 저장을 해놓는 거고 이 아이디는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져온 거 가지고 계속 돌려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멤버 같은 경우는 이 멤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변했다 라는 상황에서 기존에 가져왔던 멤버는 변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아이디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다시 가져온다 라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나 한 거고요. 이러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댓글 쪽에서 얘가 가끔씩 사라지는 것도 아마 해결이 같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드 멤버가 가진 값들이 한 번씩 사라지는 건데 애초에 얘는 RQ가 필요한 시점마다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못해요. 그래서 별도로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만 바꿨지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은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수정, 회원정보 수정하는 건 했고요.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1, 2교시 영상 또 합쳐서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